이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젊은 남성분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왔는데 한 점심때쯤 돼서 정말 이게 단가요? 나중에는 선생님 정말 날로 돈 벌고 계신데요? 그래갖고 예, 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노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돈까지 줘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저는 이제 말을 했죠.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밸런스독이라는 애견 심리 치료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영이라고 합니다.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에 있는 오해를 풀어주는 코치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거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도 없고요. 그대로 행복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사람이 개를 가리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개를 교육시키는 거는 개들이에요. 무리에서도 리더가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가 있으니까 가서 인사도 하고 규칙을 어기는 적이 있으면 가서 혼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리더 개가 저한테 확인을 한 번씩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되게 쿨하게 리더 개를 한번 이렇게 툭툭 쳐줘요. 그 혼난 개는 깜짝 놀라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개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개를 키웠던 게 초등학교? 조그만 믹스견이었는데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제 잘 때도 안고 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가슴 아파했었죠. 허무하게 아이를 보낸 기억 때문에 제 무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동안은 키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SNS, TV에서도 보고 다시 키울 수 있게 되면은 이러한 것도 반려견과 함께 해야지 하고 계속 그렇게 보기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꿈은 동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는 미용사를 했었어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미용을 했던 것 같아요. 20 후반에 제 미용실을 차리고 나서 이제 저도 조금 여유가 있어지니까 예전과 같이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다시 키우게 되었던 거죠.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루 종일 말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은 내가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만족하는 이런 존재들한테 많이 치유가 됐죠. 30 초반까지 괜찮게 잘 운영을 했었는데 돈은 많이 벌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제 자체가 너무 피폐해지고 그런 것을 느꼈어요. 건강까지도 많이 해쳤어요. 이제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아이들하고만 살아야지. 사람하고 좀 떨어져서 자연으로 떠나자 해서 시골에 있는데 마당 딸린 이런 곳 살아야지. 제 주변 사람들이 너 정말 지금 잘못하는 거다. 정말 큰 후회할 거다. 많이 만류를 해주셨었죠. 근데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10년에서 이 정도 올라왔는데 다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나이라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결정을 할 때는 의외로 고민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냥 다 정리하고 이렇게 이사를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 떠나서 개하고만 지내고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아이들하고 낮잠 자고 싶을 때 낮잠 자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행복한 만큼 불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통장의 숫자가 점점 내려올수록 그 불안감은 가중됐죠. 이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떤 일을 할까? 단순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아이들 너무 좋아하니까 나와 우리 아이의 추억을 기록하고 그렇게 시작한 블로그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던 것 같아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 로망이 있잖아요. 개 키우는데 전원주택 앞마당 있고 환경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3마리까지 키우게 됐어요. 2마리까지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 훈련으로 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재밌던 거였어요. 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개 교육하는데 소질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세 번째 아이가 굉장히 소심하고 행동도 좀 굼뛰고 이러는데 앉아 기다려 엎드려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얘 뭔가 잘못된 게인가 아닌가 아이 자체에 대한 문제로만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 꿈꿔왔던 거는 아이들과 행복해지기 위해서 놀이로서 즐기고 싶어서 했던 건데 화를 내는 시간이 돼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교육이나 무언가를 하는 거를 다 멈췄었죠. 맞는 교육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람도 1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은 소심할 수도 있고 운동신경이 발달되고 머리 쪽은 조금 낮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가진 재능과 개성을 무시한 채 똑같은 교육을 시켰던 게 제가 실패했던 경험이죠. 교육에 관한 거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도 없고요.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대로 행복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뭐 물구와 뭐 공 가져와 얘네들이 행복하고 아무런 영향이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퍼피 트레이닝이란 걸 해요. 사람으로 치면 처음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사귀는 법도 배우고 떠들면 안 된다는 그런 규칙도 배우고 마찬가지예요. 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사람한테는 물거나 짖는 거 아니고 이런 기초적인 거를 생활을 통해서 알게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선진국에 있는 거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빠르게 흡수하는데 개 교육 쪽에서는 굉장히 좀 늦어요. 훈련소나 집에서 시도들 하고 있는 앉아 기다리고 엎드려서 이런 교육 같은 거는 강아지 때 요구할 수 있는 교육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 안정된 심리를 가지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행복하게 사는 법,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주변 분들이 자기들 아이들도 해달라고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한둘씩 모이다가 점점 알려지고 나중에는 여기까지 이제 커지게 된 것이죠.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나 불행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랑 운동 가서 좀 놀다가 낮잠 시간 갔다가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저는 노래를 듣는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취미 생활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은 그런 거 자체가 전혀 느낄 순간이 없어요. 그냥 삶 자체가 교육이에요. 저는 지금도 통장에 한 100만 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활하고 제가 이제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누구보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평온한 일상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 힘든 건 있는데 가끔 여행 같은 걸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 그래도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형성하고 싶어요. 아예 전부 다 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지키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모든 개들이 다 학교를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 가다 짖는 개들은 없을 것이고 얘가 나를 물 거라는 상상도 못 할 거예요. 모든 개들이 사람도 반갑게 다 맞이해 줄 거예요. 그러면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어지겠죠. 그러한 반려견 문화 자체를 만들고 싶습니다.